일요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44화 연탄 그 뜨거움이 우리를 키웠다. 기획 이기진, 극본 이상락, 연출 이상이여. 자, 모처럼 우리 집에 놀러온 동창생 나리들께 커피 대령했습니다. 아이고, 박여사 서비스가 만점이네. 아유, 글쎄 말이야. 얘가 아주 철들었어. 아니 근데 너 얼굴에 뭘 그렇게 묻히고 다녀? 꼭 옛날 연탄불 피우다가 나온 아줌마처럼. 얼굴에 뭐 묻었어? 아, 가스레인지가 좀 지저분해서 닦았더니. 근데 뭐? 연탄불 피우다 나온 사람처럼? 야, 너 같은 부잣집 출신 딸내미가 연탄불을 피워보기라도 했냐? 아이고, 사람을 뭘로 보고 이래. 겨울철이면 내가 우리 집 연탄 당번이었다니까. 우리 집은 화장실 옆에 연탄광이 있었는데 말이야. 아이고, 단칸방에 새빵살이 하는 사람은 뭐 연탄광이 따로 있기라도 했나? 이 슬레이트 지붕 처마 밑에 차양을 치고 이제 벽에다가 쭉 쌓아놨었는데 오늘 비가 들이쳐서 죽탄이 돼버린 거야. 아유, 야야야, 난 신혼 시절에 연탄을 못 사서 주인집 연탄을 몰래 훔쳐다 떼본 적도 있다. 아이고, 말도 말어. 내가 이래봬도 참 똑똑한 여자였는데. 어쭈, 갑자기 웬 신세 타령. 글쎄 말이야, 얘 또 천재병이 도졌나? 환경이 조금만 괜찮았어도 지금쯤 온 세계를 누비면서 우먼 파워를 과시하고 있을 텐데. 그냥 그놈이 연탄 때문에. 뭐? 아니, 연탄이 네 출세기를 막았다고? 그놈이 연탄 가스를 하도 많이 맡아서 뇌세포가 반이 넘게 죽어버리는 바람에 요맹 요꼴이 돼버렸지 뭐냐. 남자들 술자리에서 퍼내도 말할 줄 모르는 안주감이 군대 얘기라면 40대 이상의 여자들이 모인 자리에 툭 던져진 연탄 떼던 시절의 경험담 또한 그에 못지않을 것이다.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탄은 도시 서민들의 일상을 작동하는 유일한 에너지였다. 골목마다 발길에 채이는 게 연탄재였는데 요즘의 청소년들 중에는 연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 그건 그렇고 사연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연탄 떼던 시절을 별 탈 없이 씩씩하게 헤쳐나온 40대 여자들의 진짜 육성을 들어보기로 하자. 날씨가 좋은 날은 연탄불들 잘 빨아들인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 두꺼비 집 이렇게 잘 놓으면 방도 따뜻해지고 막 그런데 그 비가 오고 막 한겨울에도 비는 오잖아요. 눈도 오고 칙칙한 그런 날에는 왜 연탄도 잘 빨아들이질 않아가지고 막 냄새, 가스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니까 이제 뭐 단칸방이니까 부엌도 좁고 문이라 봤자 그 조그만 문 하나인데 문을 열면 너무 춥고 닫자니 가스 냄새 때문에 그렇고 막 그 기침하고 뭐 눈물 나고 그냥 뭐 말이 아니죠. 뭐 얼굴이 막 연탄 때문에 시커멓고 뭐. 그랬으니 일기예보가 저기압이면 응당 그날은 단칸방에 새 사는 사람들도 저기압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오빠 보고 연탄 좀 갈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갔는데 이제 그러니까 아침에 오빠 출근하면서 불을 갈고 가야지 이제 저녁에 와서 언니가 와서 바꿔놓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부탁해놓고 그리고 언니는 가고 그리고 와서 이제 와서 보니까 연탄 딱 보니까 하얗게 그러니까 불 붙은 걸 밑에 놓고 새 연탄은 위에 놔야 되잖아요. 근데 오빠가 새 연탄을 밑에다가 놓고 뭐 밑에 불 붙은 걸 위에다 놔갖고 위에 거는 하얗게 다 타고 밑에 검은 연탄은 그대로 남아 있어갖고. 이런 남자들이 부지기수였다. 60, 70년대 신문 만평을 보면 앞치마를 두른 차림에 연탄 집게로 연탄을 들고 있는 여성을 전형적인 가정주부로 묘사하고 있다. 그만큼 연탄불을 관리하는 일이 주부에게는 중요한 몫이었던 것이다. 반면에 어린아기를 등에 업고 연탄불 가는 남자의 그림은 할 일 없고 한심한 남자의 전형으로 통했으니 남자가 연탄불을 잘못 피운다 해서 큰 흠은 아닌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80년대만) 해도 서울 변두리 지역에 연탄을 찍어내는 연탄 공장들이 즐비했었다. 일요 다큐멘터리 취재팀이 어렵사리 수소문에서 찾아간 곳은 경기도 수원시의 수원역 뒤편에 있는 대성연탄 공장이었다. 대성연탄 본사원은 독립돼 있다는 이 공장의 김용덕 사장은 60년대 초반 연탄 공장 직원으로 입사한 이래 40여 년 동안을 연탄과 함께 살아오고 있다.
과거에 우리가 86년도까지 7년도까지가 상당히 그 연탄의 성수기라고 그랬었는데 그때까지는 연탄 수요가 2,400만 톤 전국적으로 수요가 가정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2000년도가 한 120만 톤 정도, 그러니까 약 한 5% 정도, 그러니까 95%가 감소된 입장이죠. 그러니까 가정용 연탄의 수요가 불과 13, 14년 만에 95%가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5%의 수요를 위해서 아직도 연탄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 5%마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화훼 농가 등 비닐하우스 난방용으로 공급되고 있다는데 이왕 연탄 공장에 온 김에 연탄이 만들어져 나오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 강원도의 탄광에서 채굴된 석탄은 적재함에 실려서 화물열차를 통해 운송된다. 대략 53톤가량의 석탄이 적재된 적재함 25개 정도가 그곳 수원역에 도착한다. 여기 오면은 저희가 굴삭기라고 그랬죠. 일명 그 포크레인이라고 그러는 그 굴삭기. 그걸로 기계로 퍼내고 이제 잔여탄 난금이 남는 것만 이제 사람 손으로 좀 긁어서 바에 담아서 그렇게 대장에서 나오고 이제 저탄을 거기서 이제 살수라든가 이제 수분을 적정 한 10%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또 먼지 비산도 방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살수를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중기 불도자로 밀어서 그 연탄 투입구 콧바라고 그러죠 저희가 그걸 광석 탄 종류가 다르니까 그대로 이렇게 종류대로 밀어 넣어가지고 이제 넣으면은 이제 그게 이동 곰배알을 타고 이제 되면서 이제 회전 이제 체에서 걸러지고 또 남는 거는 분쇄기에서 또 빻고 또 나머지는 다시 회전대로 들어가서 가면서 이제 연탄 제조기 쪽으로 배합기를 거쳐서 배합기라는 게 이제 거기서 모든 수분 조정이라든가 탄끼리 혼합을 한 번 더 시켜주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또 벤탄 곰폐하러 또 나가게 되면 각 기계마다 이제 공급이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근데 그 연탄 구멍이 몇 개였더라? 19개였지 아마. 우리 봐줘. 그 초등학교 때 연탄 구멍이 몇 개인지 알아오는 게 숙제였는데 오늘 세워보니까 19개였어. 아이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20개가 넘어. 맞다. 22개야. 에이 아니라니까. 19개니까 그 뭐냐 그 19공탄이라 그랬지. 22공탄이라니까 그러네. 나랑 내기할래? 아이고 좋아. 근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확인을 해? 연탄이 있어야 말이지. 그다지 생산적인 언쟁은 아니지만 나이 든 사람들끼리 옛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시절 연탄 구멍이 몇 개였나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있다. 대성연탄의 김 사장으로부터 그 해답을 들어보자. 전에 우리 옛날에 저도 제 집에 보니까 조그만 그 9개짜리 구멍 달리면 많은 연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19개 구멍이 되다가 탄질이 자꾸 저하가 되다 수요가 많이 늘으면서 저하가 되다 보니까 19개 구멍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제는 4.5kg 정도, 4.3kg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탄이 크다가 4kg로 줄였어요. 또 줄다가 3.6kg로 또 얕췄습니다. 얕혀가지고 구멍수도 22개로 늘어났죠. 그래야 그 연소기가 좀 낫다 그래서. 근데 요즘으로 봤을 적에는 뭐 19개든 22개든 탄질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연탄의 무게가 무겁고 질이 좋으면 19개의 구멍으로도 잘 탔는데 나중에 중량이 가벼워지고 질이 나빠지면서부터는 연탄을 완전히 연소시키기 위해서 구멍 수를 22개로 늘렸다는 얘기다. 물론 중탄이라고 불리던 31공탄도 있었고 아예 맷돌만한 49공탄도 있었다. 그러면 김영덕 사장이 그 연탄 공장에 사원으로 막 발을 들여놓았던 60년대 초의 생산 과정은 어떠했을까?
이렇게 해서 언제 다 퍼드리겠어요? 어디 빨리 서둘러. 포클레인 같은 중장비가 없던 시절이었으니 인부들이 화차에서 삽으로 직접 석탄을 퍼내려야 했고, 자, 그거 다 실었으면 리어커 끌고 가고, 다음 리어커 빨리 갖다 놔. 석탄을 적재해둔 저탄장에서 리어카에다 탄을 싣고 공장으로 들어간다. 아이고, 탄을 저쪽에 잘 쌓아놔야 작업하기가 좋지. 아이고, 점토가 부족할 것 같은데. 아이, 흙퍼나는 사람들 왜 이렇게 공장이 굶떠? 빨리 해요. 자, 이제 됐으니까 삽질해 봅시다. 거기 흙퍼서 뿌릴 사람 그쪽으로 자리 잡고 서봐요. 흙하고 탄가루를 골고루 섞어야 돼요. 알았죠? 자, 시작합시다. 저탄하는 장소에서 그 니아가로 이제 끌고 공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이제 점토도 이제 한쪽에다 쌓아놓고, 그것도 이제 탄종별로 이제 2개면 2개, 3개면 3개 쌓아놓고, 거기서 사람이 일로 서서 이제 한 삽 이건 넣고, 저쪽 탄은 2삽 넣고, 저쪽 탄은 3삽 넣고 하면은 흙을 또 이렇게 또 한 삽퍼서 뿌려주고, 또 타 넣고 흙 뿌려주고, 그러면 이렇게 재질 거 아니겠습니까? 뭐 소위 말해 시루떡 재듯이 이렇게 재죠. 그다음에는 이제 농사 짓는 이렇게 논두랑 할 때 가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줄 잡아당기는 거, 그걸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배합이 되는 거죠. 그래 돼서 이제 나무는 이제 분쇄기로 그것도 전부 사람 손으로 퍼놓았어요. 그 당시는. 그렇게 점토와 섞인 탄가루를 연탄 모양의 실린더에 퍼넣어주면 프레스공이 손으로 눌러서 연탄을 찍어냈다. 그 모든 공정이 순전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여기 우만차 끌고 오신 할아버지. 연탄 다 실었으니까요. 저쪽에 가서 연탄값 계산하고 이거 끌고 가세요. 아이 저 연탄 10장만 줘. 혁기 열차 떠날 시간 다 됐다니까 빨리빨리 안 실어주고 뭐해. 나는 10대장 사다가 팔아야 쓰겠구먼. 그렇게 많이 이고 갈 수 있겠어? 너무 무거울까? 아이고, 그럼 나도 10장만 사야겠다. 자 가만히 있자. 연탄 한 장에 5원이니까 당시에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사가던 풍경이다. 우마차를 끌고 와서 몇백 장씩 사다 파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수인선 협계열차로 생선을 팔러 왔던 나낙들이 돌아갈 때에는 생선 담았던 용기에 연탄 10여 장씩을 사서 이고 가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웬만한 지역의 주민들 대부분이 나무나 쌀겨, 볏짚을 땔감으로 사용했지만 연탄을 떼는 집도 간혹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였다. 그 당시 점토를 섞은 연탄은 탄질이 아주 좋아서 다 타고 남은 연탄재도 좀처럼 부스러지지 않았다는 것이 김용덕 사장의 증언이다. (80년대) 초 한 젊은 부부가 단칸 3방살이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에게는 단칸방을 세 얻어서 첫살림을 시작하는 것이 정해진 코스였다. 그리고 첫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맞벌이를 하는 것 또한 도이지 신혼부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추워라. 추워. 어디 연탄불이 안녕하신지 문안 좀 여쭤보실까? 직장에서 퇴근해 돌아오면 웃옷도 벗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연탄불의 안부를 확인하는 일이었다. 불이 탈 없이 잘 살아있다면야 다행이겠지만. 어떻게 이거? 날씨 한번 춥다. 벌써 왔어? 어떻게 연탄불이 꺼져버렸잖아. 미치겠네. 아침에 주인 할머니가 밑불 있는 탄 갖다가 갈아주셨잖아. 그랬으면 뭐래. 꺼져버렸는걸. 오늘 밤에 영하 16도라고 했는데 저 냉골에서 어떻게 자란 말이야. 불이 꺼졌으면 피워서 살려야지 이러고만 있을 거야? 어떻게 살리는데? 아니, 시집 오기 전에 연탄불 피우는 것도 안 해봤어? 어머머, 그런 당신은? 남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하나 못해? 나야 할 줄 알지. 잠깐만 기다려. 가게 가서 번개탄 사올 테니까. 그러나 연탄불이 꺼졌을 때에는 불쏘시개로 쓰는 번개탄이라는 걸 사용해서 살려낸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실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
번개탄 사왔다. 그럼 얼른 살려봐. 추워 죽겠어. 그래. 가만 있어. 근데 이걸 어디다 불을 붙여야 되냐? 아무데나 붙이면 되겠지 뭐. 참, 어제 저녁에 보니까 저 골목 앞집 남자가 연탄 집게로 번개탄을 집어서 빙빙 돌리고 있던데? 아, 맞다. 나도 연속극에서 그거 돌리는 거 봤어. 저기 마당으로 나가서 하자. 성냥 어딨지? 여기 라이터로 하면 되겠구나. 자. 근데 왜 불이 안 붙지? 이거 뭐 이래? 번개는 그냥 반딧불도 안 일어나잖아. 거꾸로 집은 거 아니야? 연탄 집게를 빼서 이쪽으로 집어봐. 여기 톱밥 같은 거 붙어있는 데다 불을 대보라니까. 알았어. 거참 잔소리 되게 많네. 빨리. 붙었다. 이제 빙빙 돌려봐. 좋았어. 으차. 살살 돌려야지. 수도관에 내동댕이 쳐버리면 어떡해. 난 못 살아. 난 마당 청소할 테니까 다시 해봐. 알았어. 그렇게 해서 간신히 불을 붙이긴 했는데 이번엔 그 번개탄이라는 물건을 어디에다 어떻게 놓을지 몰라서 또 티격태격이다. 아우, 새벽인데 벌써 퇴근해 왔나? 근데 이게 웬 연기야? 주인 할머니, 불이 꺼져서 번개탄을 넣어놨는데. 아니, 아침에 내가 밑불 넣어서 갈아줬는데. 응? 아이고, 연탄 구멍을 내가 살짝 열어놨었는데 새벽이 출근하면서 꽉 닫아버렸구만. 난 아낀다고 꼭 틀어막아놨는데. 어디 불이 살아나나 보자. 아니, 번개탄을 연탄 맨 위에다 올려놓은 거야? 아까운 번개탄 하나만 다 태워버렸잖아. 에휴, 하기사 한 번도 안 해보고 시집장가부터 갔으니 알턱이 있나? 나 이런. 결혼식 주례 선생님은 그냥 연탄불 살리는 방법이나 좀 가르쳐 주시지. 이제 퇴근해서 오면은 그 불 조절을 이제 신혼이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오면 불이 완전히 꺼져 있다고요. 그럼 막 추운데 와서 옷도 못 벗고 이제 번개탄도 없을 때는 막 옆집에서 빌리거나 그 밤중에 나가서 이제 가게 가서 막 사가지고 피는데 필 줄을 모르니까 어디다 불을 붙여야 되는지 붙이는데 가운데 놓는 건지 위에 놓는 건지 그래가지고 또 가운데를 놓으면은 그게 잘 불이 안 붙어가지고 막 연기만 나고 막 몇 시간을 헤매다 간신히 불을 붙이는 경우도 있었고. 박영숙 주부의 경험담이다. 그런 경우 주인집 할머니가 건네주는 벌건 밑불 하나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더러는 절반이 훨씬 더 타버린 밑불을 새 연탄 한 장과 맞바꾸기도 했다. 당시 동대문 시장 등의 재래시장에서는 아예 연탄불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연탄 수십 장을 피워놓고 있다가 새벽에 장사를 하러 나오는 노점 상인들에게 꽤 비싼 값을 받고 팔아서 이문을 남겼던 것이다. 단칸 세빵살이 주부가 연탄불을 문제없이 잘 관리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면 이미 살림살이에 대한 지혜의 반은 터득한 셈이다. 바꿔 말해서 하루아침에 통달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석유 콜로가 없던 시절 그 방면에 이력이 붙은 우리의 어머니들은 연탄의 연소 상태를 잘 조절해서 아침녘에 이르러 가장 강한 불길이 일게 했다. 그래야 때맞춰 아침밥을 지어 출근하는 남편과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야, 도시락 안 쌌어? 아침에 연탄불이 꺼져서 못 사왔어. 근데 그 대신에 엄마가 빵 사 먹으라고 돈 주셨다. 좋겠다. 야, 너 내 밥 나눠 먹고 같이 사 먹으러 가자. 싫다 메롱. 점심시간에 밥을 굶고 있는 아이들이 도시락을 안 싸온 이유로 가장 흔하게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탄불이 꺼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러는 연탄불의 상태가 안 좋아서 설익은 밥을 먹고 출근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앞서 소개했던 그 신혼부부의 아궁이 사정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구경을 해보도록 하자. 또 꺼졌어? 회사에 휴가 내고 주인 할머니한테 집중연수라도 받아야겠다. 아니야. 꺼진 게 아니라 불구멍을 너무 많이 막은 데다가 연탄 구멍을 정확히 안 맞추고 약간 틀어서 올려놨더니 불이 거의 그대로 있는 거야. 방이 얼음장 같은데 추워서 어떡하지? 그래도 불씨가 살아있다는 게 어디야. 장족의 발전이지. 자, 우선 연탄 구멍을 확 열어놓고 불 피어오를 때까지 석유골로를 방으로 갖고 가서 거름 켜놓고 우리 어슴도슴 앉아있자. 출근할 때는 낮에 관리를 못하니까 그 불이 내가 저녁 때 비가 들어올 때까지 잘 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알맞게 이렇게 해놓고 그 불구멍이라 그러죠. 옛날에 헝겊지나 그런 걸로 이걸 적당히 이제 막아놓는다고요. 그럼 그게 뭐 최선의 이제 따뜻한 온기만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방이 아주 거의 막 춥죠. 뭐 더군다나 기아집도 아니고 슬라브 집이니까 굉장히 추웠어요. 그 방이. 저녁 때 들어와야 불구멍을 이제 확 열어놓는데 한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그때는 뭐 가스레인지도 없고 그 난로도 없는 실정이니까 석유 골로 있죠. 그거를 갖다 이제 방에 들여놓고 켰어요. 이제 위에를 또 뭘 놓으면 또 덜 온기가 될까봐 그냥 놓은 거니까 막 끓음까지 올라오는데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이게 뭐야? 천장에서 물방울 떨어진다. 저기 신문 좀 줘봐. 받치게. 단칸 새빵살이 참 서럽다. 다들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뭐.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는 현상을 그러니까 결로 현상이라고 하는데 공기 중에 있던 수분이 열을 받아가지고 그러나 연탄불을 피우고 사는 것이 마냥 그렇게 불편하고 귀찮은 것만은 아니었다. 야, 니네 엄마 금방 오시는 건 아니지? 걱정 말라니까. 외삼촌네 집에 김치 갖다 주러 갔으니까 저녁에 오실 거야. 야, 여기 국자에다가 설탕 좀 부어봐. 알았어. 야, 설탕만 부어서 연탄불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냐? 아까 소다 넣었잖아. 내가 젓가락으로 저을 테니까 넌 구경이나 해. 야, 나도 한 번만 해보자. 야, 벌써 부풀어 오른다. 중년 여성들이 연탄불과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추억이 바로 어린 시절 뽑기를 만들어 먹던 기억이다. 그들 대부분은 또 그걸 만들어 먹다가 어머니한테 들켜 혼났던 경험까지 공유하고 있다. 석쇠를 올려놓고 구워 먹던 가래떡 맛 또한 일품이었다. 남자들은 연탄불에 구운 쥐치포나 오징어를 안주 삼아 소주 마시던 기억을 못 잊어 한다. 참, 그거 되게 안 떨어지네. 잠깐만. 나 이 사람 참. 그거 연탄집게로 하다가 잘못하면 반토막 나버리는 수가 있다고. 줘봐. 내가 부삽으로 한번 떼볼게. 불구멍을 너무 많이 열어서 연탄이 맹렬하게 타는 경우 나중에 밑불과 연탄재를 분리해내는 일이 또 여간 수고스럽지가 않았다. 연탄불 갈 때 연탄이 붙으면 화력이 세잖아. 그럼 연탄이 붙을 때 우리는 왜 칼 같은 거를 이렇게 칼로 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맥주병을 갖다 거기를 탁 치면은 칼같이 잘라진다네. 그 아니면 또 모래를 이렇게 뿌리면 아무리 불길이 세도 절대로 붙는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연탄과 연탄 사이에. 그렇지. 근데 그건 과학적이고 보통 누가 뭐 불구할 때 급한데 언제 모래를 뿌려. 그러니까 그거 뜨거운 거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칼로 이렇게 하잖아. 안 돼가지고 막 땀을 피질피질 흘면서 막 그러는데 그거를 맥주병으로 그 연탄 재를 탁 때리면 딱 떨어진다네. 예전 같으면 꽤 쓸모있는 생활정보일 텐데 부엌에서 연탄불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그런 지혜를 얻어들었다면서 박영숙 주부는 못내 아쉬워한다. 얘들아, 뒤에 미끄러워. 저리 비켜. 연탄재 던질 테니까 비키라고. 하나, 둘, 으쌰!
환경미화원들이 연탄재를 치워준다는 명목으로 법에도 없는 가요의 쓰레기 수거비를 요구하던 시절,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워지기라도 하면 주부들은 행인들의 미끄럼을 방지해준다는 핑계로 언덕배기 비탈길에다 연탄재를 내동댕이 쳤다. 쓰레기비도 줄이고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 수 있었으니 그 순간이 가장 통쾌했었다. (1973년) 연탄 파동이 일어났다. 월동기를 앞두고 연탄의 수급 균형이 깨진 것이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 아주 인기 있었던 운송수단이 바로 앞바퀴 하나에 뒷바퀴가 둘 달린 3륜 용달차였는데, 연탄이 가장 많이 배달을 차량으로 하게 된 시기가 옛날에 3륜차라고 있었죠. 네, 세 바퀴 달린 거. 그걸로 많이 수송을 했습니다. 그게 그 골목을 지각 커브도 저렇게 잘 돌아가고 그래서 그 3륜차로 해서 그 대략 한 600개 내지 한 800개 정도를 적재를 하고, 그렇게 싣고 비탈바지 동네에 올라가서는 현장에서 아예 연탄 장사를 했다. 자, 연탄 들여가요, 연탄! 이 기회 놓치면 연탄 사기 힘들어요. 연탄들 들여놓으세요. 공장에서 연탄을 사다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일반 시판 가격보다도 비싼 값을 불렀지만 불안한 주부들은 얼마씩을 더 주고라도 들여놓지 않으면 안 됐다. 김장은 못해도 겨울을 날 수 있지만 연탄 없이는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연탄 사기 힘들다. 그러면 가수요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가 올 겨울에 한 1월 달까지 될 게 있어도 아예 겨울 준비를 완전히 하려고 더 살려고 들으는 사람, 아예 없어서 살려고 그러는 사람. 그전에는 그 연탄을 새끼줄에다 끼워서 이렇게 구멍가게 앞에다 이렇게 놔두면 들어가다 이렇게 한 장, 두 장 이렇게 사들고 가서 떼고 그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실시 그렇게 그 어려워서 못 되는 사람이 많이 사놓지도 못하고, 또 집에 남의 세를 사다 보면 연탄 쌀 수 있는 게 뭐 한 30장, 50장 밖에 못 쌌지 않습니까? 곧 떨어져야 또 갖다 싸놔야 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더 해를 먹은 거죠. 아이고, 저 아저씨, 저희 집에 연탄 50장만 좀 들여놔 주실래요? 아, 저기 그 골목 끝집 문간방 말이지? 예, 오늘 좀 들여놔 주실 수 있죠? 돈은 닷새 뒤에 월급 타면 드릴게요. 안 돼. 지금 연탄이 딸려서. 저기 칠판에 적어놓은 거 보라고. 저 사람들이 다 이 선불 주고 주문한 사람들이야. 아저씨, 지금 연탄 달랑 2장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가불이라도 해서 드릴게요. 예? 그 연탄 있어야 갖다 주지. 그때만 해도 이제 돈이 별로 없으니까 외상으로 얼마를 우리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들여올 때 돈을 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연탄이 딸린 이후부터는 이제 막 선불이라 그러나 돈을 먼저 주고 우리 집 몇 장 달라 100장 뭐 이렇게 주문하고 그랬었죠. 설령 연탄을 한꺼번에 많이 살 수 있다고 해도 세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단칸 셋방 사는 사람들에게 할애된 공간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던 것이다. 아니, 우리 오늘 연탄 들여놔야 하는데 우리 자리에다 이렇게 쌓아놓으면 어떡해? 뭐가 그 집 자리라 그래?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주인 아줌마네 자리고, 응? 여기는 우리 연탄 쌓는 자리 맞잖아. 아니, 그 집 자리에 언제부터 7줄이나 쌓았었어? 원래 7줄이었다니까 그러네. 가만히 있어봐. 응? 근데 우리 연탄 2장 어디로 갔어? 응? 그 집에서 훔쳐간 거 아니야? 뭐? 아니, 이 여자가 생사람 잡는 것 봐. 아니, 지난번에 그 집에서 꽂아 쓴 거 5장 갖고, 응?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어제 분명히 표시를 해놨는데, 그럼 2장이 어디로 가? 저 우리 집에서 뗀 연탄지 따로 쌓았으니까 가서 세봐.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이래? 세월이 흐른 지금이야 그때 왜 그리들 억척을 부렸을까 생각되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심성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 요구한 우리들의 생활 모습이었다. 어쨌든 서민들이 연탄을 못 구해 아우성치자 당시의 동력자원부와 내무부에서는 연탄 수급 대책을 놓고 골몰했고,
전국의 연탄 생산량을 지역별로 골고루 분배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것이 바로 연탄 출하증 제도였다. 그 각 지역별로 몇 개씩 배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또 동사무실에서는 어느 판매소에다 이렇게 하고, 또 그전에 화성군이라고 했죠. 화성군 용인군 쪽엔 얼마 정도 배정 하면은 그 출하증에 이제 매일 그 시에 가서 타 가지고 왔죠. 그리고 또 시에서 그거를 잘 이행하는 감독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생산만 해서 그대로만 쭉 배달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그 연탄 사기들이 상당히 힘들었죠. 뭐 내가 필요한 게 500개를 사고 싶다 하더라도 판매소가야 뭐 50개나 100개도 잘 안 주고, 그러니까 번치 연탄 사는데 매달리고, 부부가 같이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특히 더 애로가 많았죠. 대개 쌀집을 겸하고 있던 연탄 소매성들 중에서도 수완이 좋아서 연탄 장사를 특별히 잘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공급량이 한정돼 있으니 연탄 공장에서 배당받은 양만큼만 팔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수입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당연히 달동네 등 입지적인 여건이 불리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이제 니아카 하는 사람이 연탄을 이제 사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갔다가 이제 직접 판매를 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끌고 올라가면 이제 연탄 사기 힘드니까 이제 좀 주부들이고 뭐고 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비탈길 끌고 올라가면은 연탄 팔 거요. 안 판다고 그러고 가서 이제 흥정이 되면은 연탄 한 니아카에 100장에 예를 들어 그 전에 100원이라 해서 내가 10,000원에 여기서 사가지고 갔으면은 가서 팔 적에는 2만원도 받고 3만원도 받았단 말이에요. 연탄 공장 산 거보다는 더 그 W 되고 뭐 더 올라가서. 그래서 그 상당히 비싼 연탄들을 사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연탄집이 아닌 일반 구멍가게에서는 연탄 한 장마다 새끼줄 손잡이를 끼워놓고 낱장 판매를 했는데 값이 비싸기는 했지만 하루벌이 막노동꾼이나 가난한 자취생들에게는 집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고마웠다. 세댁 아직 자? 어째 대답이 없어. 세댁. 네, 할머니. 오늘 일요일이라 좀 더 자려고요. 그래, 알았어. 좀 더 자라고. 또 주인집 할머니야? 일요일 날이라도 좀 마음 놓고 늦잠 좀 잤으면 좋겠는데, 저 할머니는 하필이면 일요일 아침마다 꼭 깨운단 말이야. 일요일인 줄 모르고 그러시겠지. 맞벌이 부부니까 그 늘상 잠이 모자라가지고 일요일이면 늦게 자고 그러는데, 그 어느 날 계속 할머니가 아침에 조금만 시간이 늦으면 계속 세댁 하고 부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네 하고 대답하고 말았는데, 그게 이제 자꾸 몇 번을 계속 시간이 한 10시쯤 되면, 10시도 안 돼, 한 9시쯤 되면 세댁 하고 계속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자꾸 그게 연장이 되니까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가서 왜 자꾸 그렇게 일요일 날 부르시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말이야. 작년에 그 방에서 회사 댕기는 아가씨들 둘이 자취를 했는데, 일요일날 11시까지 영 기척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 봤더니 가스가 스며들어서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거야. 그래, 병원 차가 오고 야단이 난 적이 있거든. 그 뒤로 방을 수리를 하긴 했는데 혹시 몰라서. 그러셨어요. 가정에서 연탄을 주 연료로 쓰던 시절, 연탄가스는 가장 끔찍한 불청객이었다.
앰뷸런스가 가스 중독자를 싣고 병원으로 달리는 모습은 아침마다 보는 아주 흔한 풍경이었고 겨울철이면 뉴스 시간마다 가스 중독 사고에 관한 소식이 빠지는 날이 거의 없었다. 그러면 실제 가스에 중독돼서 큰 위험에 빠진 적이 있는 사람의 경험담을 들어보기로 하자. 아까 마당에서 마루에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꽤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이렇게 몸으로 해서 올라와야 되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높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는데 방에서 그러니까는 마당에 있던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거기서 굴러 떨어져 갖고 이제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잡고 이제 막 흔들어 깨우는데 그러니까는 그 표현을 어떻게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하나 맞춰야 되는데 그게 안 맞춰갖고 왜 속이 막 이상한 거 있죠. 온몸이 다. 근데 앞에서 누가 부르는데 멀리서 부르는 거야. 누가 내 이름을. 멀리서 부르는데 정신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눈 떠보니까 아버지가 막 나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코피 흘리고 그래갖고 이제 나 때문에 이제 연탄가스라고 이제 다 식구들이 이제 나와갖고 이제 내가 이제 정신 들어오니까 이제 방에다 옮겨놓고 뭐 동치미 갖고 와라, 김치국물 갖고 와라 이제 막 먹고 있는데 명희야 정신 차려. 명희야 명희야. 그래. 이제 정신이 좀 들어? 아유 다행이다. 여보. 동치미 국물 좀 빨리 갖고 와. 여보. 큰일 났어요. 왜 또? 명희 정신 차렸으면 마당에 눕혀놓고 아들네 방에 좀 와봐요. 왜? 얘들도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요. 뭐야? 억지로 마당으로 끌려 내려온 다른 가족들도 줄줄이 마당에 쓰러지더라는 것이다. 가족 중 한 사람이 힘겹게 몸을 추슬러서 마당으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다른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의사 등 전문가들에 의하면 김치국물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들은 가스 중독 기미만 보였다 하면 김치국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걸 마시고 나면 한결 나아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렇다면 결국 약이 된 것 아니겠는가. 연탄 공장의 김 사장은 가스 사고가 잦았던 원인이 단칸 세방의 구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고 진단한다. 이 주방하고 방하고의 그 어떤 그 문이 하나 있으면서 그 문 사이로도 틈새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전에는 부엌을 거쳐서 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온돌식으로 되다 보니까는 이게 갈라진 틈으로 해서 또 나오고 또 저기압되고 그럴 적에 굴뚝이 제대로 뽑아지지 않고 그 뭐 옆에 구멍이 막 뚫리고 그러자면 그냥 그 저기압에 내려가면서 가스가 빨리 빠져나가지 뭐 평소에는 잘 빠져나가는데 전 기압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게 해서 스며들고 그래서 인명체도 사실상 많았어요. 그래서 연탄 제조업계에서는 가스 발견탄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연막을 피워 올리는 그 발견탄을 연탄 위에 올려놓으면 가스가 새 나올 경우 육안으로 발견할 수 있게 한 것이었는데 고단하고 바쁘던 그 시절 그 발견탄을 일삼아 챙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연탄 공장의 김 사장이 지적한 바로 그 단칸 셋방의 구조 때문에 비롯된 문제점은 단지 가스 사고만은 아니었다. 우리 착한 애기, 울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머리 감고 들어가서 맘마 줄게. 아휴, 저 녀석이 왜 저렇게 울어대는 거야?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우리 애기 어떡해. 옛날 새방이 붙뚜막을 통해서 이렇게 방문 쪽문 열고 들어가는 집이 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문 열면 바로 붙뚜막 앞에 그러니까 소돼서 물이 항상 겨울철에는 물이 뜨거운 물이 귀하니까 항상 물 가득 채워놓고 물을 항상 끓이고 있는데 아기가 그러니까는 거기 문 그러니까는 열고 나와갖고 거기에 이렇게 마침 이렇게
뚜껑 열어서 엄마 뭐 하는데 애기가 엄마 찾아서 문 나와갖고 거기 빠져갖고 애가 이렇게 화상을 입어갖고 그리고 이제 붓구멍에서 방 올라가는데 이렇게 높이가 있잖아요. 어? 아까 뭐 50cm 그런 식으로 높이가 있으면 조그만 애기가 엄마 찾아서 문 열다가 잘못 헛디뎌서 막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좋다. 어? 아니, 그렇게 좋아? 아, 그럼. 이젠 새마을 보일러니까 연탄가스 걱정할 것 없지. 또 거기다 더운 물로 집안에서 목욕도 할 수 있고.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인 이 부부가 셋방사리를 청산하고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 무렵 새마을 보일러 시설이 널리 보급돼서 일반 주택에서도 재래식 구들장을 연탄 보일러로 바꾸기 시작했다. 더운 물이 흘러가는 호스를 방바닥에 골고루 깔아서 방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었다. 어우 추워. 얼른 방에 들어가야지. 어우 춥다. 거기 비켜. 아랫목에 내가 앉을 거야. 어디가 먼저 왔어? 이불 이리 줘. 뭐야? 아이고 이 녀석들아. 아랫목 이불 속에 너희 아빠 밥그릇 묻어놨는데 발로 차버렸지? 어머니들은 밖에 나간 식구들의 밥을 따뜻한 아랫목에 묻어두곤 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추운 겨울날 밖에서 돌아오면 거의 본능적으로 아랫목을 파고들었다. 아랫목 이불 속에 두 다리를 넣었을 때 그 따스하던 온기를 보일러가 빼앗아가버린 것이다. 이제는 어느 곳이나 골고루 뜨거우니 아랫목 윗목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언어생활 저편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저층 아파트는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가스 걱정 없는 보일러로 바뀌었다고는 해도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었다. 아저씨, 연탄 아저씨 계세요? 예.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예, 저기 있는 아파트 백이동에서 왔는데요. 예. 연탄 좀 주문하려고요. 몇 장이나 배달해 드릴까요? 300장만 갖다 주세요. 몇 층인데요? 6층 603호인데요. 예? 꼭대기층은 한 장에 10원씩 더 받는다면서요. 그렇게 계산해 드릴게요. 아이씨. 꼭대기층이라고요? 아이씨. 꼭대기층이라서 다리 아프게 오르내리는 것만도 억울한데 연탄 장수의 그런 반응에 접하고 나면 속이 상하더라고 박영숙 주부는 얘기한다. 6층이니까 제일 꼭대기층이죠. 정말 진짜 그때 고생했어요. 연탄지 아파트 자체에 연탄 그 아저씨가 있는데 아저씨 몇 층이에요? 그러면 6층이에요. 그러면서 인상이 팍 찌푸러지는 거야. 그러면 연탄을 분명히 한 장당 뭐 5원이고 10원이고 더 주는데 그 엘리베이터인가 그것도 없이 그냥 다 지고 와야 되니까 정말 미안하긴 한데 돈은 정당하게 주면서 막 그 인상 쓰는 거 해야 되고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서비스로 줘야 되고. 애로사항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6층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 연탄 장수가 연탄을 짊어지고 오르는 계단 모두에 일일이 신문지를 미리 깔아두지만 집주인 생각해서 조심조심 사뿐사뿐 딛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탄 배달이 끝나고 나면 6층부터 1층까지의 계단 전부를 물로 닦아내는 대청소를 해야 했던 것이다. 80년대 후반, 특히 88 서울올림픽을 앞둔 시점부터 연탄 소비 추세가 하향 곡선을 그었더니 90년대를 거치면서 급전직하하기 시작했다. 고층 아파트들이 줄줄이 들어서면서 보일러의 연료가 가스나 석유로 바뀌게 된 때문이었다. 가스로 바뀌니까 뭐 거의 이건 천국이죠. 뭐 우선 냄새가 안 나고 뭐 시간 맞춰서 연탄 갈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이제 이건 뭐 저기 뭐야 이제 LNG였으니까 LNG가 바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량 따라서 돈만 지불하면 되니까 뭐라 그러나 날개 단 천사라 그러나. 사연 많던 연탄 집계의 포로로부터 벗어나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며 살게 된 것이 이 주부에게는 양어깨에 날개를 얹은 듯 감격스러운 사건이었는지 모르지만 수원역 뒤 대성 연탄 공장의 김용덕 사장에게는 기운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공장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았지만 그래도 아직 연탄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터에 쉽게 폐업을 하게 되지 않더라고 김 사장은 얘기한다.
자, 오늘 작업은 이걸로 땡이다. 때는 바야흐로 월동 준비 기간인데 토요일도 쉬고 일요일도 쉬고 그나마 출근하는 날도 기계를 돌리다가 말다가 까짓거 우리야 당장 편해서 좋긴 한데. 지금 수원 대성연탄 공장의 사정이 이렇다. 예전 같으면 성수기인 늦가을이나 겨울철에는 인부들을 일요일도 없이 아침 7시부터 출근시켜 공장을 풀 가동했고, 비수기인 여름철에도 성수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피땀을 흘려가며 일해야 했었다. 이 공장도 한창 때에는 80대가 넘는 연탄 수송 차량이 부산하게 드나들었는데 이제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가 단 한 대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계부터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주문량만큼의 연탄만 생산해내는 것이다. 아이고, 연탄 공장 직원이 세상 모르고 낮잠을. 참. 아이, 연탄 주문 안 받을 거야. 김씨 왔어? 아이고, 고작 연탄 1, 200장 사러 와가지고 곤히 낮잠 자는 사람을 깨우고 야다냐. 여기 주문서 있으니까 잘 들여다봐. 예? 이렇게 많이? 아니, 연탄을 2트럭이나 사다가 어디다 팔아먹으려고? 이 사람이 이거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이렇게 몰라가지고. 지금이 IMF잖아. IMF. 그러니까 IMF가 어쨌다는 거야? 저쪽 변두리 지역에서 그 하우스로 꽃농사 짓는 사람들이 기름난로 싹 걷어치우고 연탄난로 논이라고 생야단이 났다니까. 그래? 아이고, 그뿐이 아니고 식당에서도 이 가스비 많이 나간다고 주방에서 연탄 떼겠다는 데가 막 늘어나고 있다고. 빨리 실어줘. 저 공장에 차 한 대 있지? 그 차 한 대하고 내가 지금 저 트럭 한 대 끌고 왔으니까. 그래, 거기다가. 이야, IMF가 연탄 장수 살리래. 어이, 공장 기계 돌려! 연탄이 그래도 좀 저렴하다를 생각을 해서 연탄을 떼니까 남이 이제 그 생산 비용이 좀 적게 매겼다 그래서 연탄 쓰는 그 화훼 농가가 더 늘었죠. 늘은 바람에 그리고 또 이 식당 같은데 이 공장 이런 데서도 그 연탄을 안 쓰던 데가 그 가정집으로 늘어난 건 거의 별로 없고 그 식당에서 이제 그 상고산탄이라고 난로가 이렇게 좀 큰 거 그 사실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만 갈면 되거든요. 그때만 문 열어놓으면 되는데 때 보니까 뭐 거기다 물 돌려놔도 편하고 좀 재도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도 않고 뭐 덜 추울 적에는 불 조금 양을 적게 놓으면 되고. 실제로 IMF 구제금융 사태를 맞이했을 때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배를 하던 상당수의 농가에서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연탄을 사용했고, IMF를 졸업했다는 지금도 연탄 사용을 고수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변두리 다방에는 사라졌던 연탄 난로가 등장하기도 했다. 현재 연탄 한 장이 220원인데 6장 정도면 하루 종일 난로를 사용할 수 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1,300~400원 정도니 유류값에 비하면 대단히 저렴하다는 것이 김영덕 사장의 계산이다. 예, 날씨가 아주 춥고 눈발까지 날리는데 서두르지 않고 뭐하고 있어? 나가요, 엄마. 치워라. 아이고. 엄마, 내 신발 어딨어? 자, 여기 있다. 그럼 다녀올게요. 아침 등굣길이나 출근길, 어머니가 부엌 아궁이 옆에 놔두었던 신발을 가져와서 탯돌 위에 올려놓으면 신자마자 따스한 온기가 두 발을 감싸왔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추운 거리로 나서는 자식들에게 당신의 따뜻한 사랑을 그렇게 전해주었던 것이다. 그때는 그냥 엄마가 그냥 따뜻하게 해주는구나 못 모르고 신고 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아련한 그 뭐 엄마의 정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아련하게 생각이 될 수가 없고 가장 그 깊게 생각나는 게
그거더라고. 난 정말 그랬어. 엄마가 그 아침에 딱 이렇게 구두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가장자리에 놓거든. 그러면 너무 그게 이게 뜨겁지도 않게 따뜻하게 온다고. 그러면 그거 딱 이제 스타킹 신고 이렇게 딱 신으면 발이 따뜻해져. 근데 그때는 정말 몰랐지. 그냥 당연하게 해주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엄마 된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정말 해줄 수 있을까? 응? 그런 엄마의 아련한 정이 정말 그리운 게 그 연탄의 처녀 시절의 그런 기억이 이 주부로 하여금 가끔 연탄 떼던 시절을 추억하게 만든다. 며칠 전 대성 연탄 공장의 김용덕 사장은 회사 근처의 한 식당에 들렀다가 창문에 아직 연탄난로 시절의 연통이 설치해 있는 것을 보고 값싸고 따뜻한 연탄을 떼라고 권한 적이 있었다. 주인의 대답은 이러했다. 떼었대요. 뗐는데 연탄재를 내놓으니까 또 이 환경미화원들이 그거 귀찮잖아요. 들고 그러니까 발로 걷어차고 지나가는 사람 걷어차고 앞이 지저분해서 못 하거든요. 또 지나가는 사람 걷어차고 환경미화원 툴거리고 막 지저분하게 채워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속상해서 다시 기름 떼는 거라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좋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를 위해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어느 시인의 작품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그렇다. 오랜 세월 활활 타오르던 그 연탄의 뜨거움이 지금의 우리를 키워온 것 아니겠는가. 출연 나수란, 황재경, 사성웅, 윤세웅, 이규석, 신선형, 신승윤, 고재균, 이주연, 윤현정, 김정아, 김미나, 해설 송두석, 그리고 음악 조병성, 효과 강성범, 임지훈, 최승호, 기술 구본숭. 일요 다큐멘터리 이제는 그리운 사람들 제44화 연탄 그 뜨거움이 우리를 키웠다. 이상락 극본, 이상여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